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영향평가 심의를 앞두고 실시된 도민 설문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설문에 참여할 인원을 조직적으로 모은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지노 이전에 대한 설문조사에 참여할 인원을 모아달라는 드림타워 측의 부탁을 받은 A씨가 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발신인은 드림타워 카지노 관계자의 소개로 만난 B씨. 카지노 이전 설문조사를 진행할 설명회 일정을 짰다며 인원을 채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참여 대상은 제주 지역 체육과 청년단체, 로터리 클럽 등 30여 개 단체의 인원은 400여 명. 이 가운데 호남 향후회와 농민단체는 향후 리스크가 있어 제외하려 한다며 체육과 청년단체 위주로 구성하겠다고 알립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골랐다는 얘기잖아요. 나한테 나머지 숫자를 채워달라고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뭐 조작이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일정이 계획된 설명회는 6차례. 하지만 코로나19로 대규모 인원 참석이 어려워지자 설명회는 일부 단체만 줄여 진행됐습니다. 설명회는 드림타워 준공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사회 효과에 대한 설명이 먼저 이뤄지고 이에 설문조사 순으로 진행됐다고 참석자들은 증언했습니다. 25명에서 30명 정도 한 것 같아요. 뭐 좀 드림타워 그 관련된 내용 얘기하고 일자리 창출 관련 얘기하고 경제 효과 얘기하고. 했어요. 네네. 뭐 청년회장이요, 뭐 어디요, 누구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마을별로, 동별로 왔던 것 같은데 제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네 맞아요. 진행된 설명회 중 한 곳에는 드림타워 측의 소개로 모임을 주선한 B씨가 직접 나와 착값 비용을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B씨는 드림타워 건립에 따른 사회공헌 사업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를 연결해 줬을 뿐이라고 밝힌 상황. 드림타워 운영업체인 롯데관광개발은 제주 대표 기업체 사회공헌 담당 직원의 도움을 얻어 제주도 지침에 맞춰 조사 대상 600여 명 가운데 90명만 3차례 소규모 주민 설명회를 진행했고 드림타워에 호감을 갖는 이들을 골라 모은 자리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 인원 가운데 일부를 조직적으로 선별해 조사를 진행한 정황이 나오면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중문 롯데호텔의 LT 카지노를 제주 드림타워로 이전하기 위한 허가를 앞두고 도의회 현장 방문과 주민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제주시 노영동 드림타워의 카지노 예정 사업장을 둘러보고 카지노 측의 사업 계획을 청취했습니다. 또 오후에는 드림타워 인근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어 지역사회 기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달라는 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도의회는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에 대한 의견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제2공항 제주도민 여론조사가 끝나면서 이제는 도민 갈등 해소가 시급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제주도의원들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을 내놓으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주도의 새해 업무 계획을 보고받는 자리. 국민의힘 이경용 도의원이 지난주 발표된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 결과 해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제2공항 반대가 우세하게 나온 도민 2,000명 조사 결과가 강조되는 것은 안 맞다는 겁니다. 주민 수용성의 경우 성산 주민들의 여론이 중시돼야 하고 여론조사 실시 합의 당시 결과에 대한 해석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2,500명을 가지고 해석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양 두 개 기관이 했기 때문에 두 개 기관이 5,000명이면 그것을 산술 평균해보는 방법도 해석을 해볼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반면 강철남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은 제2공항 반대라는 도민 의견이 확인된 이상 또 다른 갈등 유발은 안 된다며 갈등 관리가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결과를 가지고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나 또 다른 갈등이 계속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도에서
적극적인 갈등 관리를 해줘야 된다. 제주도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 의견도 존중을 하고 반대하시는 의견도 존중을 해야 되는 여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데이터 자체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 구체적 데이터가 어떻게 나온지에 대해서 분석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한편 제주도 감사위원회 위원장 공석 상황이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의원들은 원희룡 도정의 인사 난맥상이라고 비판했고 제주도는 적임자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도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습니다. 제주도는 제2공항 여론조사 공정관리위원회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라고 결론을 내린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여론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제주도의 입장을 추가로 들어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분양형 콘도는 관광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매매는 가능하지만 제3자에게 빌려주고 수익을 챙기는 임대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불법 임대가 만연하고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에 분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30객실 규모의 한 콘도. 지난 2011년 완공돼 투자 이민제를 통해 영주권을 받으려는 외국인까지 몰리며 100% 분양됐습니다. 임대를 줄 수 없는 콘도지만 인터넷 등에는 불법 임대 광고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광고에는 아파트처럼 임대를 줄 수 있고 112제곱미터 기준으로 전세 3억 원이란 시세까지 내걸어 홍보합니다. 임대분이 전화 들어왔었죠. 제주도에 뭐 세컨하우스라든가 거주하실 때 이런 분 찾으시는 분들이죠, 거의. 이곳은 수년 전에도 콘도미니엄 불법 임대로 제주도와 경찰 조사가 이뤄졌었는데요. 하지만 현재도 불법 행위가 왕왕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체 930세대 가운데 150세대가 불법으로 임대됐다는 얘기가 콘도 소유자들 사이에 돌고 있는 상황. 실제로 콘도 안에서는 소유 입주자와 임차인들 사이에 수영장 등 편의시설 사용을 놓고 다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차인 대표가 150세대 정도 넘는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대요. 시설 사용도 아끼지 않는구나, 이렇게 저희들은 그냥. 해당 콘도를 위탁 관리하고 있는 업체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임대 계약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며 임대 행위는 불법임을 소유자들에게 공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차 계획에 개입하기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들은 어떤 이런 시설 이용에 대해서 누구가 이제 시설 이용을 하게 해줄 것인가 이거를 공유자가 이제 원하는 사람한테 저희들이 이런 전산상으로 이렇게 등록해주는 업무만 할 뿐인데. 제주시도 불법 임대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자 현황 조사에 나섰습니다. 개인정보라 가지고 전화번호는 가르칠 수 없다는 이런 따라서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이제 알아보려고 노력하고 빨리 확인해서 저희들 조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불법 임대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에서는 오늘 오후 5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가 562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562번째 확진자 A씨는 최근 수도권을 방문했던 지인과 가족을 만난 뒤 어제 오후 감기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는 A씨의 이동 동선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해 밀접 접촉자를 자가격리 조치할 예정입니다. 제주에서도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26일부터 도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 다음 달 초에는 도내 감염병 전담병원 3곳의 의료진 2,100명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합니다. 제주도는 접종 대상의 70%인 40만 2천여 명을 목표로 백신 접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이 제주개발공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최근 제주개발공사의 직원을 파견해 회계 자료를 비롯해 각종 세무 자료를 확보하는 등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개발공사는 이번 세무조사가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라며 회계법인을 통해 조사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6시쯤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젊을 자연휴양림 인근 도로에서 51살 박모 씨가 몰던 렌터카에서 불이 나 차량과 임야 20여 제곱미터를 태웠지만 박 씨 등 승객 3명은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주행 중 엔진룸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는 운전자의 말에 따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생후 7개월 된 영아의 아동학대 의심 사건과 관련해 아버지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4일 입건한 아버지인 26살 김모 씨에게 아동보호법상 방임 혐의에 더해 아동학대 처벌법상 상해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영아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 기억 장애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해당 영아는 아직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